안녕하세요. 한국과 베트남 GDP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할 경제학 언론 10팀 발표자 글로벌 금융경영학부 하정수입니다. 저희조는 모두 자료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저와 이현정 학우님은 발표를 맡았고 최성규 학우님과 황예원 학우님은 PPT 제작을 맡아주었습니다. 발표는 한국의 GDP 성장률 추이, 한국의 산업별 성장 기여도, 한국의 총저축과 총투자, 베트남의 GDP 성장률 추이, 베트남의 산업별 성장 기여도, 베트남의 총저축과 총투자, 시사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GDP 분석입니다. 경제 성장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란 실질 국내 총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금년의 실질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를 뺀 것에 전년도 실질 GDP를 나눈 다음 곱하기 100을 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미래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판단되어 투자가 계속되고 이렇게 투자된 자금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어 다시 성장률이 오르는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 경제 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에서 3% 중후반까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인해 2020년도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고 밝혔고, 특히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한국의 GDP 규모 순위는 2019년 12위에서 2020년 10위로 두 계단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2020년 GDP 규모는 1조 5,512억 달러입니다. 이는 2019년 기준 한국보다 GDP 규모가 컸던 브라질과 러시아를 추월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브라질의 GDP 규모는 2019년보다 4,753억 달러 감소한 1조 3,638억 달러를, 러시아는 2,384억 달러 줄어든 1조 4,641억 달러로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GDP 규모의 순위가 오른 이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역성장 폭이 작았던 영향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IMF는 직전까지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9%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로 IMF의 전망을 뛰어넘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별 성장 기여도입니다. 2010년에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성장 기여도를 보이지만 그 이후로는 1%의 성장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2013년도부터 성장에 기여했으나 2018년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은 2019년부터 성장에 기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다른 산업들은 성장 기여도가 0보다 작지만 전기가스 및 수도산업과 전문 건설업은 성장 기여도가 0보다 큰 수치를 보여줍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 기여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며 매년 1.4%에서 2.1%의 성장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장 기여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었습니다. 민간 소비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 등교 연장,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이어 11월 재확산 사태 이후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까지 이어지면서 소비가 대거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 총소득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도 1년간 4차례 추경을 편성해 총 66조 7천억 원의 자금을 풀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세를 방어한 건 수출입니다. 10월 이후 반도체, 차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0.4%포인트였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3분기 2%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로 반등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GDP가 반등한 배경에 대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감소했으나 수출과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1% 감소하였고 건설 투자는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7.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모두 늘어 6.7%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활동별 및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이 전분기 대비 2.4%포인트를, 정부는 마이너스 0.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순수출 기여도는 3.7%포인트를 기록했고 내수 기여도는 마이너스 1.7%포인트인 만큼 수출이 한국의 최근 경제 성장의 반동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총저축입니다. 국내 총저축은 민간 항목과 일반 저축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저축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19년 줄어들었고 이는 민간의 총저축은 늘어났으나 일반 정부의 총저축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총저축의 증가 비율은 일반 정부보다 민간의 저축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총투자입니다. 국내 총투자도 민간 투자 항목과 일반 정부 투자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년 총투자는 증가하고 있다가 2019년 줄어들었는데 일반 정부의 투자가 줄어들어서 총투자가 줄었습니다. 민간 투자의 증가 비율과 일반 정부의 투자 비율 중 민간 투자의 증가 비율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베트남의 GDP 분석과 시사점의 발표를 맡은 글로벌 지역학부 19학번 이현정입니다. 저는 베트남의 성장 기여도를 중심으로 성장률 추이, 총저축, 총투자,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성장을 이어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 2.91%에 머물렀으나 이는 아세안 국가 중 4위에 달성하는 기록이자 세계 경제가 팬데믹으로 침체한 가운데 성장을 기록한 소수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전년 대비 2020년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을 보시면 국제 교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하며 베트남이 투자처이자 거래처로서 매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입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속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시설 가동에 어려움을 겪자 글로벌 기업들은 대체 투자처를 찾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가진 베트남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시장 개방 정책과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적극적인 통상 정책입니다. 아세안 지역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아감과 동시에 현지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향후 기술 이전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과감한 인프라 투자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현 수준에서 유지를 하며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능성들과 올해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 수출 증가, 건설 경기 활성화, 백신 여권 발급 기대 등으로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V자 반등을 노리고 있으며 주요 기관들도 역시 베트남의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성장 기여도를 보시면 2020년 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차 산업은 2.01% 성장, 총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4.6%, 2차 산업은 8.90% 성장, 총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50.4%, 3차 산업은 7.03% 성장, 총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45%로 2차 및 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관광 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자면 코로나19 발발 당시 베트남은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며 강경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경제적으로는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2021년 1월 7일 기준 베트남 코로나 확진 현황입니다. 이처럼 확진자 추세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관광업계의 최대 고객인 중국인과 한국인의 입국을 제일 먼저 제한함으로써 관광 및 숙박시설의 산업이 사실상 큰 피해를 얻게 되는 데에도 일조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5개년, 10개년 개량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러한 목표의 핵심 내용은 5개년 목표 때에는 GDP 기여율을 12에서 14%로, 10개년 개량 목표 때는 GDP 기여율을 15에서 17%로 늘리자는 등 베트남이 관광산업에 얼마나 큰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인 ADB는 베트남이 유사 국가들보다도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 경제 전망도 긍정적이고 중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생산 전환을 계속하여 하고 있고 EU와의 FTA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밝혔습니다. 또한 롯데 면세점 베트남 출장 강행을 보며 다소 한국 기업의 공격적인 베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베트남에 대한 잠재 소비력과 성장률을 동남아 인접 국가들에 비해서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총 저축 현황을 보시면 베트남의 총 저축률은 2020년에 24.8%, 이는 2019년에 25.4%라는 이전 수치에 비해서는 하락한 기록인데요. 이에 반해 베트남의 총 투자율 같은 경우에는 공공투자 시행으로써 긍정적인 추세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인 59.7%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정부의 공공투자 촉진 노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베트남의 GDP 분석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거대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의 많은 경제 지표는 경제 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역성장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시작해 수출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산업들이 다시 성장세로 전환해 회복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기업, 민간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현 경제 상황에 따라 회복세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GDP 분석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의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베트남은 근래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인 6.68%를 달성하였고, 이는 베트남 국민들에게 고도 성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에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해외 직접 투자 바탕의 베트남 경제 발전에는 상당한 차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베트남은 다양한 정책을 목표로 세우고 있으며 베트남에 많은 외국인 투자가 몰리면서 베트남 내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하며 구심점이 구축이 되고 나서 신규 진출 기업과 기진출 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기진출 기업의 신규 진출 기업 지원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학원의 10팀이었습니다.